4만 년. 이것은 하드잡의 아이와 지구상의 다른 어떤 아이를 갈라놓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의 소년들이 학교와 화면을 향해 깨어날 때 탄자니아의 6번 7세 아이들은 아프리카 사반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를 추적하기 위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호저입니다. 사자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35cm의 가시로 무장한 갑옷 입은 설치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블랙맘바가 우글거리는 굴 속으로 그것을 찾아 들어갑니다. 야생 동물과 진정한 다큐멘터리에 열정이 있다면 이 영상에서 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장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망 없는 실제적이고 가공되지 않은 생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드잡에는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진정한 수렵 채집 부족 중 하나입니다. 1200명에서 1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중 오직 300명에서 350명만이 땅이 제공하는 것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명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농장에서 일자리를 구걸하거나 더 이상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관광객들을 즐겁게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탄자니아 북부 에야시 호수의 가장 외딴 지역에서 시계는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글을 배우기 전에 불을 피우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그곳에서는 동물을 추적하는 능력이 그 어떤 학위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3살 된 소년이 이미 자신의 손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작은 활을 잡고 있으며 7살이면 이미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냥에 참여합니다. 에야시 호수는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의 저지대에 위치하며 비가 넉넉히 내릴 때 약 105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해발 약 1040m 높이에 위치하며 천연 성벽처럼 솟아오른 화산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건기동안 호수는 너무 수축하여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기동안에는 하마들이 짠물에서 열을 식히러 오고 홍학들이 수면을 분홍색으로 덮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대조를 이루는 풍경 속에서 하드잡에는 그들의 존재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땅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인류 화석이 발견된 곳이라 하여 인류의 요람이라 부르는 올두바이 협곡에서 불과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근접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드잡에는 수백만 년 전 이 사바나를 걸었던 최초의 인간들의 직계 후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민족과도 밀접한 친척 관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인 하드자네어는 알려진 다른 어떤 언어와도 연결되지 않는 클리금 흡착음만으로 가득 찬 고립된 언어입니다. 이것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이 태어나고 몰락하는 동안, 종교가 대륙으로 퍼져나가는 동안,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꾸는 동안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인류의 혈통입니다. 하드잡에는 그들이 항상 해왔던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사냥하고, 채집하고, 생존하는 것 말입니다. 제1장, 보이지 않는 것을 사냥하는 기술, 하드잡의 사냥꾼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에 시작됩니다. 알람 시계는 없습니다. 몸이 단순히 압니다. 듀크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드잡에는 하루 평균 9시간을 자며 밤 10시경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경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더 일찍 일어납니다. 신선한 흔적을 찾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이슬이 아직 땅을 적시고 있고 야행성 동물들이 그들의 굴로 돌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동물 중 하나는 아프리카 갈기 호저입니다. 무게가 13kg에서 27kg 사이이며 몸길이가 60cm에서 93cm에 이르는 설치류입니다. 시각화하자면 중형견 정도의 크기이지만 길이가 35cm에 달하는 가시 갑옷으로 덮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가시들은 끝이 비어 있고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동물이 위협을 느끼면 이 갈기를 세워 몸집을 2배로 커 보이게 전시합니다. 포식자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호저는 뒤로 돌아 후진하며 돌진하여 공격자의 얼굴에 더 짧고 굵은 가시를 박으려 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이것에 맞설까요? 답은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식에 있습니다. 하드잡에는 탁 트인 들판에서 호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호저를 자신의 집 안에 가둡니다. 아프리카 호저는
야행성 동물로 낮에는 지하 터널 시스템에서 잠을 자며 보냅니다. 이 굴은 깊이가 최대 3m에 달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탈출구가 있습니다. 이 동물은 땅돼지와 같은 다른 동물이 판 굴을 훔친 다음 자신의 용도에 맞게 확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드자베가 가장 위험한 사냥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이 굴 안입니다. 과정은 추적에서 시작됩니다. 사냥꾼들은 초목에서 특정한 신호를 찾습니다. 뒷발에 발가락이 5개 있는 특징적인 발자국, 땅 위의 발톱 자국, 작은 캡슐 모양의 배설물, 호저가 먹이 활동 지역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잘 닦인 통로, 활성화된 굴을 찾으면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관찰해 보십시오. 숙련된 성인이나 청소년이 주 입구로 다가가 손과 나무 막대기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즉시 동물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터널 시스템 안에서 동물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은 보조 입구들을 감시합니다. 만약 호저가 대체 출구로 도망치려 한다면 화살이나 막대기 타격이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3세에서 5세 사이의 가장 어린 아이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관찰하며 모든 움직임, 모든 결정, 모든 기술을 흡수합니다. 공식적인 교육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사냥 이론을 설명하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습은 관찰과 점진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몰입학습이라고 부르며 연구에 따르면 하드자베,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라 주로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6세나 7세가 되면 아이들은 이미 보조 입구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활을 준비한 채 완벽한 침묵 속에서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이 작업은 극한의 인내심과 빠른 반사 신경의 조합을 요구합니다. 호저가 도망치기로 결정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필사적인 질주를 하며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의 실제 위험을 가늠해 보십시오. 탄자니아의 호저굴에는 호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 중 하나인 블랙맘바가 종종 이와 동일한 터널 시스템을 은신처로 사용합니다. 그 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1시간 안에 성인 인간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잡의 땅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해독제도 없습니다. 한 번 물리면 거의 확실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뱀 외에도 굴은 진드기와 벼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기생충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은 끊임없는 위협입니다. 그리고 호저의 가시 그 자체도 피부를 뚫으면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시 끝은 갈고리처럼 작동하는 미세한 비늘로 덮여 있어 제거하기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드자베는 이 사냥의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까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저 고기는 더 큰 동물이 희귀해지고 초목이 시드는 건기 동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 동물은 5kg에서 15kg 사이의 식용 고기를 제공하며 이는 10명에서 30명 규모의 캠프 전체가 한 끼 식사를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사냥을 가르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생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드자베가 사용하는 활은 수천 년의 실험을 통해 정제된 공학작품입니다. 그들은 무타테코라고 불리는 특정 나무를 선택하여 각 활의 곡률이 궁수의 팔 길이와 정확히 일치할 때까지 손으로 모양을 잡습니다. 화살은 훨씬 더 정교합니다. 화살촉은 보통 전통적인 대장장이인 이웃부족 다토 가족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금속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밀은 독에 있습니다. 하드자베는 사막의 장미로 널리 알려진 아데늄 베미아눔이라는 식물의 수액을 끓여 검고 끈적끈적한 반죽을 만듭니다. 이 독소는 동물의 혈류에 들어가면 몇 시간에 걸쳐 점진적인 마비를 일으킵니다. 사냥꾼들은 먹잇감의 피를 맛보며 독의 효능을 테스트합니다. 맛이 쓰고 혀를 태우는 것 같다면 독이 충분히 강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관찰하며 이 독을 준비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식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끓여야 하는지, 화살촉에 적절한 양을 바르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의 실수는 먹잇감을 화나게만 할 뿐인 효과 없는 화살이 되거나 고기를 오염시켜 섭취하기 위험하게 만드는 과도한 용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호저 사냥은
좀처럼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동물이 움직이기로 결정할 때에 절대적인 긴장의 순간들이 산재한 가운데 몇 시간 동안 인내심 있게 땅을 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호저가 막다른 터널 구역에 갇히면 가장 숙련된 사냥꾼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잡기 위해 긴 창을 사용하여 고기를 많이 손상시킬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동물의 방어적인 돌진을 무릅쓰고 정밀한 타격을 위해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것인지 말입니다. 사자들도 호저 가시에 찔려 죽은 적이 있습니다. 표범도 하이에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 기록에는 가시가 주요 장기를 관통하여 발생한 감염으로 사망한 인간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사냥은 확률이나 통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내리는 위험 계산입니다. 사냥이 성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침묵. 잠시 동안 모두가 멈춥니다. 위험이 지나갔습니다. 음식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룹은 함께 협력하여 굴에서 동물을 꺼내고 가시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캠프로 돌아갈 운반 준비를 합니다. 만약 동물이 운반하기에 너무 무겁다면 캠프 전체가 사냥 장소로 이동합니다. 하드자베는 유목민입니다. 그들의 집은 나뭇가지와 덤불로 만든 임시 구조물로 몇 시간 만에 지을 수 있고 미련 없이 버려질 수 있습니다. 고기는 결코 마지막 타격을 가한 사냥꾼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드자베, 사회의 근본적인 원칙으로 모든 식사, 모든 분배, 공동체 생활의 모든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도 공식적으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드자베 사이에는 탐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드자네어에는 개인의 음식 소유를 뜻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음식은 발견되고 공유되고 사라지며 내일 다시 주기가 시작됩니다. 제2장 자유의 대가 하드자베 아이의 삶은 하드자베 자신들에 의해 미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목가적인 과거의 수호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식,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가기로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숫자는 들려줘야 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드자베의 평균 기대 수명은 40세 전후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40세에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아 사망률이 파괴적으로 높아 평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어느 병원에서나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질병으로 죽습니다. 사냥사고로 죽습니다. 특히 힘든 해에는 굶주림으로 죽습니다. 성인기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종종 길고 건강한 삶을 살며 놀라울 정도로 강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현대의 만성질환인 당뇨병, 비만, 심장병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하드자베의 장내 미생물 군집이 인류 집단에서 기록된 것 중 가장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야생적인 식단과 자연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형성된 이 박테리아의 다양성은 산업사회를 괴롭히는 염증과 자가 면역 질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드자베와 유사한 식단을 단 3일간 따르는 것만으로도 장내 박테리아 다양성을 최대 2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지식도 하드자베가 직면한 가장 끈질긴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바로 영토 상실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드자베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의 최대 90%를 잃었습니다. 이라크 부족 농부들이 북쪽에서 진출하여 사냥터를 양파 농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망골라 지역은 동아프리카의 주요 양파 생산 중심지가 되었지만 이 농업적 발전은 하드자베를 지탱하던 사바나를 희생시켜 이루어졌습니다. 남동쪽에서는 다토가 목축민들이 염소와 소떼를 몰고 와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자생 초목을 베어내고 하드자베가 사용하던 작은 수원들을 말리고 야생 동물들을 지역적 멸종에 이를 때까지 사냥했습니다. 하드자베에게 남은 것은 원래 영토의 파편들 뿐입니다. 농장과 마을로 둘러싸인 작은 사바나 구역들입니다. 매년 이 구역들은 조금씩 더 줄어듭니다. 매년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거세집니다.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드자베는 최소 1만 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같은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소유권을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문서에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정직한 관찰자에게는 명백해야 할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땅에서 침입자 취급을 받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하드자베를 영구적인 마을에 정착시키고 농업을 채택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3번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영국 식민지 지배기인 1927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939년이었습니다. 2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드자베는 정부가 제공한 보급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바나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가장 잔인했습니다. 1965년 이미 독립한 탄자니아 정부에서 하드자베는 무장 호위 아래 소집되어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지어놓은 정착지에 강제로 살게 되었습니다. 의도는 그들을 문명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재앙적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좁은 공간에 갇히고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던 하드자베는 홍역과 폐 감염 전염병으로 황폐해졌습니다. 많은 이들, 특히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기회가 생기자마자 사바나로 다시 도망쳤습니다. 정착지는 버려졌습니다. 이 경험은 민족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강제 정착을 위한 대규모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다른 형태로 계속됩니다. 서부의 하드자베의 땅은 개인 사냥 보존 구역으로 바뀌어 하드자베의 사냥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선교, 학교들은 교육이라는 약속으로 아이들을 계속 유혹하며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가족과 떨어뜨려 놓습니다. 하드자네어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고 있지만 사용 범위가 점점 가정 환경으로 제한되면서 유네스코에 의해 취약 언어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자베는 끈질기게 버팁니다. 300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냥을 위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여전히 무타테코 나무로 활을 만듭니다. 여전히 아데늄 독을 준비합니다. 여전히 아이들에게 호절을 추적하고 식용식물을 식별하고 막대기 마찰로 불을 피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전히 캠프의 모든 가족 사이에 고기 한 점까지 똑같이 나눕니다. 금음날 밤이면 여전히 FM에 춤이 벌어집니다. 남성들은 말없는 동작을 통해 과거 사냥 장면을 재현하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성들은 보완적인 역할로 참여하며 온 공동체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대를 강화합니다. 마이토코 의식은 여전히 소녀들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장식합니다. 장로들은 여전히 모닥불 주위에서 태초의 털 많은 거인들부터 현재의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드자베 역사의 4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드자베, 아이들에게는 노는 것과 배우는 것, 1과 3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소년들이 어른들의 캠프 옆에 작은 캠프를 짓고 어른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흉내내는 것을 종종 관찰했습니다. 작은 활로 나비를 사냥하여 소녀들에게 가져다 주면 소녀들은 상상의 모닥불 위에서 그것을 요리하는 신용을 합니다. 이 놀이 음식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분배 관습에 따라 공유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문화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관대함, 협동, 인내, 환경의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 다른 이들이 책을 읽듯 땅을 읽는 능력. 하드자베는 어른이 아이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육아 방식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하드자베 부모들이 아이를 자신의 교육에 대한 책임자로 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많이 간섭하는 것은 아이가 다른 똑같이 중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이 방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항상 아이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험이 없는 한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서구 관찰자들에게는 낯설게 보일 어린 시절이 만들어집니다. 2살짜리 아이들이 지속적인 감독 없이 모닥불 근처에서 노는 모습, 5살짜리 아이들이 음식 준비를 돕기 위해 날카로운 칼을 다루는 모습, 7살짜리 아이들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호저 사냥에 참여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유능하고 유연하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인을 길러냅니다. 어쩌면 현대 세계가 잊어버리고 하드자베는 결코 잃지 않은 무언가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하드자베의 식단은 계절에 따라 극적으로 변합니다.
건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초목이 드물어 동물이 몇 안 되는 수원 주변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사냥이 더 생산적입니다. 호저, 개코 원숭이, 딕딕, 바위 너구리, 몽구스, 그리고 가끔은 얼룩말과 임팔라 같은 더 큰 먹잇감이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내장, 특히 간과 심장은 즉시 구워져 사냥꾼들이 노력에 대한 보상이자 농축된 영양 공급원으로 섭취합니다. 우기인 11월부터 4월까지 식단은 과일, 열매, 꿀로 바뀝니다. 꿀은 하드자베에게 아마도 가장 가치 있는 음식일 것이며 선호도 면에서 고기조차 능가합니다. 그들은 7가지 다른 종류의 야생벌을 알고 있으며 각각 언제 어디서 꿀을 생산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소년들은 온 6세의 꿀채집을 배우기 시작하며 지상에서 수십 미터 높이에 있을 수 있는 벌집에 닿기 위해 거대한 바오밥 나무를 기어오릅니다. 바오밥 나무는 하드자베의 존재에 핵심적입니다. 수천 년 된 것도 있는 이 기념비적인 나무들은 비타민C가 풍부한 열매와 영양가 있는 씨앗, 그리고 그토록 원하는 꿀을 생산하는 벌집의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하드자베는 살아있는 바오밥 나무를 결코 베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살아있는 나무도 베지 않습니다. 숲과의 관계는 착취가 아닌 호혜의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의 숲이 사라져 갈대도 에야시 호수 주변의 사바나는 건강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드자베 여성들은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용식물을 알고 있는 채집 전문가들입니다. 단단한 나무로 만든 굴착 막대기를 사용하여 지하 50cm 깊이까지 묻혀있는 덩이줄기를 찾아냅니다. 이 과정은 정밀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지표면에 잎이나 덩굴로 올바른 식물을 식별한 다음 땅을 두드려 아래에 덩기줄기가 있음을 나타내는 빈소리를 듣습니다. 덩기줄기를 부러뜨리지 않고 캐내는 데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데 부러진 덩기줄기는 낭비된 음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집 기술은 특히 사냥이 생산적이지 않은 시기에 하드자베가 소비하는 칼로리의 대부분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처음에는 관찰만 하다가 나중에는 운반을 돕고 결국 스스로 채집하게 됩니다. 10세나 12세가 되면 하드자베 소녀는 이미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하드자베 사냥꾼들은 식량 확보 활동에 하루 평균 3-4시간만 소비합니다. 이는 원시 민족이 생존을 위해 동틀녘부터 해질녘까지 일한다는 대중적인 이미지와 상충합니다. 사실 생체 에너지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산업사회 사람들보다 신체적으로 훨씬 더 활동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드자베는 하루에 대략 비슷한 양의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연구자들이 운동의 역설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인간의 몸이 예상보다 더 복잡한 방식으로 다양한 활동 수준에 적응함을 시사합니다. 식량 확보에 쓰이지 않는 시간은 휴식, 사교, 도구 수리, 그리고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활동에 할애됩니다. 하드자베는 현대적 의미의 스트레스를 모릅니다. 마감 기한도 없습니다. 상사도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지불해야 할 고지서도 없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공식적인 계급이나 부의 축적이 없는 철저한 평등주의 사회입니다. 결정은 합의에 의해 내려지며 가장 성공적인 사냥꾼의 의견이 무게를 갖기는 하지만 누구도 타인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취약해 보일 수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엄격한 계급 구조 위에 세워진 제국들이 몇 세기 만에 태어나고 붕괴하는 동안 하드자베는 수천 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들의 회복력은 정확히 유연성에서 나옵니다. 한 지역에서 자원이 고갈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룹의 한 구성원이 문제가 되면 그는 단순히 다른 그룹에 합류합니다.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그들은 더 먼 곳으로 물러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걸려있는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오래 가능할까요? 하드자베의 남은 땅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조상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져오거나 거래를 통해 얻은 휴대전화가 외딴 캠프에도 나타납니다. 일부 젊은 하드자베들은 마을에서의 삶을 경험하고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이들은 멀리서 매력적으로 보였던 문명이 가까이서 보니
훨씬 덜 만족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여전히 전통적으로 살아가는 하드잡에는 외부 세계에 대해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호저 굴에서 블랙맘바와 마주할 위험 없이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식적으로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무지해서가 아니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하드잡에는 역사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하라는 수십 년간의 압박에 저항하고 계속해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선교사들이 학교를 제안했을 때 일부 하드잡에는 자녀를 보냈고 다른 이들은 거절했습니다. 불을 피우고 사냥하는 능력이 외국어 문해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영구적인 집을 제안했을 때 하드잡에는 보급품을 받아들인 뒤 보급품이 떨어지자 사바나로 돌아갔습니다. 관광객들이 이국적인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 왔을 때 하드잡에는 그 대가를 청구했고 그 돈으로 다토가 대장장이들에게서 화살촉을 샀습니다. 실용주의. 이것이 아마도 하드잡에의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들은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버립니다. 휴대전화가 유용하면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금속칼이 돌칼보다 나으면 금속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4만 년 동안 살게 한 근본적인 지식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추적하고 사냥하고 채집하고 생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4만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에앗이 호수 위로 해가 집니다. 하드잡에 아이가 긁힌 손과 가시에 찔린 자국이 남은 피부, 그리고 번역이 필요 없는 미소를 지으며 캠프로 돌아옵니다. 트로피는 없습니다. 메달도 없습니다. 그저 그날 밤 25명의 입을 먹여 살릴 고기가 있을 뿐입니다. 듀크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이 아이들이 이미 혈관 속에 품고 있는 지식을 연구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합니다. 연구자들은 어떤 매뉴얼도 가르칠 수 없는 기술들을 기록합니다. 인류학자들은 단 한 줄의 글자 없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해지는 지식에 대해 논문을 씁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큰 교훈은 학술 연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드잡에의 존재가 우리 앞에 던지는 질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아스팔트로 공동체를 경쟁으로 현재를 축적으로 바꿨을 때 무엇을 잃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300명. 이것이 여전히 조상들처럼 살아가는 하드잡에의 숫자입니다. 인류가 구축하는 데 수천 년이 걸렸고 단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수 있는 지식의 수호자 300명입니다. 호저를 사냥하는 법을 배우는 각 아이는 단순히 저녁 식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 없는 도서관, 벽 없는 대학, 우리 모두에게 속한 유산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